그 거세하지 않은 돼지의 소변 냄새를 가장 잘 민감하게 맡는 지역 사람들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이 먹지 않고 알약 몇 개만 먹고도 먹는 즐거움을 다 느낄 수 있고 허기를 때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제 한 실험에서 인간이 하루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딱 2가지만이 행복을 느끼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범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첫 음식 에세이를 출간한 작가이고요. 27년차 외식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르의 속성상 이제 개인의 서사 그리고 정체성들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두 음식이 이제 저의 정체성과 서사를 가장 상징하는 메뉴라서 2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랑국은 저희 친정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그 환경을 상징하는 음식이고요. 만둣국은 저희 시댁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되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중년이 되어가면서 저의 또 그동안의 서사와 저의 정체성 을 구성하고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추석이 되어서 저희 시댁에서 이제 어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친정은 모두 경기도 서울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추석에 절식으로 토란국을 먹었는데,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전부 다 그 이북 분들이셔가지고 추석인데도 아침에 만둣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 후로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문화적 충격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에세이를 쓰게 됐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과 향 이상의 의미와 감정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는 기억이 감정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좋은 기억과 연결된 음식이 이제 사람에게 위안이나 안정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음식 그리고 특정 냄새를 맡으면 불쑥 오래전의 기억을 불러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 나오는 마들렌을 먹는 장면에서의 묘사 때문에 생겨난 표현입니다. 주인공이 마들렌을 먹으면서 옛날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소환되는 그런 경험을 한 묘사를 아주 강렬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사건과 함께 순간의 감정, 감각, 그리고 분위기까지를 모두 뇌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냄새가 유발하는 감정의 강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몰입도도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냄새가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관할하는 해마와 편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냄새는 감정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한번 그렇게 결합이 된 기억은 머릿속에서 잘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냄새를 느끼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코 내성 향이라고 하는 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코 후성 향이라는 향입니다. 코 내성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제 냄새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맡게 되는 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빵집에 들어가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게 됐을 때 이런 향을 코 내성 향이라고 하고요. 코 후성 향은 입 안에서 느껴지는 향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입 안, 코 뒤쪽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향을 코후성 향이라고 하죠. 만약에 빵으로 예를 든다면 빵을 씹었을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빵의 고소함, 구수함 같은 것이 코후성 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냄새의 2가지의 미묘한 차이가 감정이나 기억을 불러오는 데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코 내성 향은 외부의 환경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냄새를 맡으면 하굣길, 그리고 학교 앞 골목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끓여주셨던 죽을 먹으면서 그때 아팠을 때 엄마가 죽을 끓여주시면서 보여주셨던 표정, 감정 같은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이제 코후성 향의 그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각이 인간의 뇌와 원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경로의 차이가 기억의 내용과 깊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맛은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맛이나 풍미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의 차이가 국가나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참외나 골뱅이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선호되고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음식이에요. 삼겹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애호되는 부위이죠. 그런 것처럼 한 연구 결과에서 그 거세하지 않은 돼지의 소변 냄새를 가장 잘 민감하게 맡는 지역 사람들이 이제 중동 지역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그런 금기,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선호가 굉장히 어떤 개인의 감각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그런 감각들이 개인에게서 유전이 되면서 특정 지역 사람들, 특정 지역에 속한 사람들의 감각 시스템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겪게 되면 자기를 위로해줬던 어떤 음식을 다시 회상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서 내 감정을 회복시키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익숙한 음식들을 먹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들을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나 불안, 외로움 같은 것들은 그 달고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갈망하도록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결국 멘탈 관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그리고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달고 기름진 음식을 이제 선호하도록 이제 몸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이유는 달고 기름진 음식에는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같은 쾌락이나 행복 호르몬 등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분을 이런 호르몬들이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가 이제 머릿속에서 벌이는 일종의 자기 진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이 먹지 않고 그다음 허기를 느끼지만 않는 상태에서 알약 몇 개만 먹고도 먹는 즐거움을 다 느낄 수 있고 허기를 때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가장 놓치고 계시는 가치는 먹는 즐거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행복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에 꼭 행복을 느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실험에서 인간이 하루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딱 두 가지만이 행복을 느끼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먹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화를 할 때였어요. 여전히 인간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대상은 음식과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음식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행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복이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하루에 삼시세끼 이상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행복만큼 가장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 연구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가득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오늘은 맛과 감정, 그리고 기억, 그리고 저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책을 저자 사인을 하면서 항상 쓰는 말이 일정한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것을 꼭 느끼시고, 그리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으면서 아름다운 유대를 느끼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적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도 그런 저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